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올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도한 건 AI죠. 이 인공지능에 필요한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 구축은 전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관건인데 AI 이슈가 산업 전반을 빨아들이는 만큼 관심은 전력 생산에 쏠리고 에너지 산업 역시 전례없던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과 전북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세계 에너지 산업의 흐름을 짚어보고 전북이 이 시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해법을 모색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성진 에너지 전환 포럼 공동대표,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이자 에너지 전문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이사님, 제가 소개드릴 때 에너지 전문 애널리스트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그 시청자들께서 다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어떤 직업입니까? 네, 애널리스트는 기업과 산업을 분석하는 직업입니다. 근데 이제 각 애널리스트별로 전문 영역이 있고요. 저는 에너지 쪽에서도 특히 그린 산업 쪽을 전담해서 분석하고 이제 어떤 기업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는 그런 이제 직업입니다. 아무래도 좀 에너지,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은 가장 정확히 이제 짚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세계의 그 에너지 흐름, 큰 틀의 흐름을 좀 먼저 좀 얘기를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산업은 사실 뭐 지난 한 4, 5년을 보면 굉장히 극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흐름이 이제 계속 누적되어 오다가 2022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재생에너지가 이건 뭐 중심이라고 하기도 좀 그럴 정도로 완전 헤게모니를 장악했다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보면 전 세계 신규 발전 설비의 거의 90% 가까이가 풍력 태양광이었습니다.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유럽이나 미국은 워낙 많은 화석 연료들이 지금 폐쇄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설비의 신규 증설 설비로 보면 미국은 100%가 넘고요. 유럽은 200%가 넘는 수준에서 이제 풍력 태양광이 설치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이제는 세계 시장 전력 시장 전체가 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했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 말씀 들어보면 거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은 이렇게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인 것 같은데 이제 궁금합니다. 한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에너지 전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춰지는 것 같은 느낌들이 좀 강합니다. 많이 저는 좀 사실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결국은 이제 산업을 분석해서 기업의 이 성패를 갖다가 저희가 판단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저는 조바심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런 에너지 대전환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그냥 에너지 대전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국가에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사실은 밑바탕에 깔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가 에너지 대전환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비용을 감내하면서 기업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정 시점 자기들이 전환이 다 끝나면 결국은 장벽을 올리겠죠. 우리처럼 하지 않은 다른 나라의 기업들은 어떤 장벽을 세워야지 자기 기업들이 손해를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탄소국경 조정제도. 그다음에 뭐 큰 그림으로 보면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 기업들은 OECD 전체 국가들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꼴찌입니다. OECD 평균 대비해서 한국의 풍력 태양광의 발전 비중이 3분의 1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탄소 장벽에 우리 업체들이 한순간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시점이 지금 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정부의 변화에 따라서 정치의 변화에 따라서 국내가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으면서 사실은 지금 기업들이 크게 내상을 입고 있는 상태다. 밖으로 이제 우리가 크게 드러나지는 아직은 않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많이 걱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 세계적 흐름을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럽의 에너지 전환의 중심인 게 독일인데 독일은 뭐 전체 전력의 반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 뭐 다들 알고 계실 건데요.
독일이 어떻게 재생에너지 강국이 됐는지 저희가 현지 취재를 해봤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이 탈석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 1998년 3인당과 녹색당의 연립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입니다. 탈원전은 특히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뒤 급물살을 탔습니다. 당시 독일 메르켈 총리가 원전 중단을 공식화했는데 많게는 30개가 넘는 발전소를 가동하며 전체 전력의 3분의 1을 책임졌던 원전을 멈추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Wir wissen, dass wir dafür tiefe Einschnitte bei weltweiten Treibhausgasemissionen brauchen und haben uns deshalb dazu bekannt, dass wir im Laufe dieses Jahrhunderts eine Dekarbonisierung 마지막 남은 원전 3곳의 가동이 지난 2023년 모두 멈추면서 정부 정책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굳건한 정책으로 독일은 지난해 전력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54%까지 끌어올렸고 2038년 석탄 발전 중단 등 2045년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둔 그린 반도체 선두 기업 인피니언. 인피니언이 눈길을 끈 이유는 올해 아리백 달성에 이어 2030년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기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환경차 등의 핵심 부품으로 제어를 통해 사용 시간을 늘리면서 전력 사용량을 줄여주는 전력 반도체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The big importance for semiconductors is the use of them in the generation of renewable energy, in improving the performance and reducing the cost of these sources of energy generation. 이처럼 아리백을 포함해 탄소 중립 업체들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아시아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글로벌 기업일수록 아리백 달성이 용이한 입지를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새만금과 서남권 해상풍력 등 7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이 계획된 전북은 글로벌 아리백 기업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기업에게 아리백 달성이 중요 관심사인 만큼 새만금이 신속하게 정부로부터 아리백 산단 지정을 받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발빠른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독일 얘기를 우리가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독일에서 공부하신 우리 임 교수님한테 먼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이 참 인상적이고 시사점도 많은데 이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그 한병화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세계는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로 급물살을 타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 선두 국가에 있는 게 독일이죠. 근데 독일은 그 에너지 전환의 흐름을 넘어서 그 다음에 넥스트 미래 산업을 열어가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화석연료 시대에 재생에너지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그 모델을 제시한 국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에너지 밴드라는 용어도 세계적 유행어로 만든 국가가 독일이었고 그 힘은 이제 시민의 힘이었고 또 앞에 화면에서 봤습니다마는 이 실질적으로 타력을 완성한 그 정부도 보수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이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정책적 일관성을 보여준 그런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정부가 지금 기후 에너지 환경부를 출범을 시켰는데 기후와 에너지가 하나의 통합된 미래사회 발전 방향이고 발전 양식이라는 것을 독일이 먼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최근 일부 언론에서 독일이 마치 굉장히 재생에너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왜곡된 보도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급속한 동구권을 포함한 유럽연합의 평창 과정에서 겪고 있는 일종의 진통 과정이고 독일은 4차 산업혁명, 6차 산업혁명을 계속 선도해 나갈 그런 국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에너지 대전환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에너지 자립 구조하고 시민 참여형 모델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배울 수 있는 점, 좀 우리가 채용해야 될 점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죠. 이제 정부의 정책도 중요합니다만은 사실 그 내부에서 에너지 전환을 하는 주체는 시민들이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시기에 그걸 더 뛰어넘는 주민들의 자치 구조를 가지고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전환을 성공을 시켰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뭐 프라이브르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펠타임이나 이런 지역들이 대표적인 사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의 성공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또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런 모델을 바탕으로 한 진보 더 발전된 정책을 펼쳐 나갔기 때문에 그게 전환이 가능했고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죠. 자, 의원님 오늘 또 김제 부안 특히 부안은 이제 뭐 서남해상풍력의 양육점에 들어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모셨는데 자 전북 자치도 역시 좀 변화가 좀 시급해 보입니다. 네, 최근에 이 의원께서 이제 전북을 재생에너지 수도로 바꾸겠다는 청사진을 좀 제시하셨는데 간략히 얘기 좀 먼저 좀 듣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기후 위기가 단순한 기후 위기나 에너지 전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재생에너지 경제 블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EU가 내년부터 6개 품목에 대해서 철강, 시멘트, 콘크리트,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등 탄소 국경 조정 분담금을 내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걸 뭐 일명 탄소세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우리 같이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철강을 유럽에 수출할 때 이제 관세 블록이 생기는 거거든요. 새로운 블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경제 블록을 무너뜨릴 수 있으려면 모든 재화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됩니다. 수출 주도형 기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 주도형 기업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야 된다. 근데 그 광범위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 전북이 적합하다는 거죠. 군산에서부터 고창까지 그 앞바다의 해상풍력이 풍황이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들이 풍황이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우리는 평야지대를 갖고 있어서 영농형 태양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삼성 같은 경우가 2040년까지 알리백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반도체만 하더라도 3, 4기가를 쓰는 거거든요, 1년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알리백을 하려면 재생에너지 있는 곳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지금부터 5년 계획, 10년 계획, 15년 계획. 2040년이면 15년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040년까지 20기가 정도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기업 유치 전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기업을 유치를 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신산업인 해상풍력산업, 태양광 실증단지, 에너지 융복합단지, 그린시소 실증단지, 또 수소혁신밸리 등과 결합시킨 재생에너지 신산업을 끌고 가는 어떤 수도로 변모해 가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임 교수님 처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뭐 평가를 해달라는 그런 방향성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단히 중요한 점을 지금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북이 사실 굉장히 낙후된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화 과정에서 농도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화 과정에서 빨리 이걸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산업화를 넘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미래 사회가 지금 활짝 열리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 또 이게 이제 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전북이 그런 뒤처진 자연적 조건이 그런 미래 산업으로 넘어가는데 좋은 유리한 환경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생에너지도 굉장히 더 빠르게 확산이 된 지역 중에 하나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남해상 쪽에 새만금 인근에 어마어마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지금 서둘러서 빨리 미래산업 전략으로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만 전북이 스스로 미래에는 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그런 지역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잘 이루어질 때 그럼 이게 정책적으로 산업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앞으로 15년 후에 20기가 정도를 생산한다고 그걸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한다면 삼성이든 SK든 LG든 또 수출 주도형 기업들한테 우리가 15년 후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유치, 기업 이전을 요구할 수가 있고 그걸 제한하고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거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의 전기료가 좀 싸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특히 우리 새만금 지역은 또 국제 투자 주는 지구여서
제주도 국제추장진흥지구 이외에 가장 인센티브가 강한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수 겹장으로 이익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고 우리 지역 발전 차원에서도 본다면 해상풍력하고 영동형 태양광을 한 20기가 뭐 최소 10기가 정도 한다고 하면 아마 GRDP 지역 내 총생산이 2~3% 정도는 올라갈 겁니다. 두 분께 얘기를 또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좀 객관적인 시각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북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 에너지 전환의 테스트베드 시험 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얘기를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미 됐었어야 되죠, 사실은. 굉장히 서남해 해상풍력도 그렇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뭐도 그렇고 상당히 계획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천혜의 조건이죠. 새만금은 간척지이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을 컨트롤할 수가 있고 주민 동의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부의 비용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 상승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간척지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의 비용들이 없이도 설치를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장 바라는 발전 단가의 하락을 굉장히 빠르게 시험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지역이 새만금입니다. 정부 주도로 쫙쫙쫙쫙 하게 되면 지금 뭐 우리 수상 태양광만 해도 한 2기가 정도 새만금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얼마 되지도 않고 그 과정에서도 보면 뭐 그 수상 태양광의 부유체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가지고 또 예전에 갈등도 좀 한때 있었거든요. 서남해 해상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지금 2.4기가이죠, 의원님. 2.4기가인데 뭐 이제 막 돼서 최근에 이제 시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미 됐다면 지금 제 생각에는 전북도에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기업들이 유치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정읍 쪽에 보면 제가 담당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동박 기업들, 그러니까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지박. 최근에 이제 그게 AI양 가속기에 그게 또 장착이 되면서 그 관련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동박이나 전지박을 만드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원가가 전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국내 공장의 가동은 굉장히 줄이고 대부분 해외로 이전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전기요금이 싼 쪽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태양광도 그렇고 육상 풍력도 그렇고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가격이 싸졌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늘리면 점점 더 싸질 겁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더 올라가겠죠, 계속.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유치를 하고 또 그것과 관련된 전기요금 때문에 부담을 받고 있는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도 일부 유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서남해 해상풍력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군산이라든지 뭐 이 지역에서 기자재 공장들을 하려고 제가 담당하는 기업들은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그 공장까지 사놓은 기업도 있어요. 제가 막 저도 옆에서 막 권유를 했죠.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금방 옵니다. 이게 한국 해상풍력 시장이 기가 단위로 열리면 사실은 이 서남해 라인부터 해서 이 전남 라인 벨트까지는 최소 몇십 기가 들어오니 1년에 아마 그 회사 공장에서 한 기가 단위의 부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셨죠. 사셨는데 지금 그 부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활성화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용도 창출이 되고 소득도 올라가게 되고 그게 또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이쪽 재생에너지 쪽은 상당히 지속 가능하다는 그런 이제 게 가장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의원님이 중심이 돼서 지역의 여론을 형성을 하고 해서 움직였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부도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비중 이런 것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리백 산업단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뉴얼 에너지 100%.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가동되는 완전히 가동되는 산업단지를 얘기하는데 저희의 또 새만금 아픈 손가락 새만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아픈 손가락은 아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전북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제 새만금 아리백 단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국회 입성 전부터 이 계획을 또 주도해 오신 걸로도 알고 있고요. 자, 이 아리백
필요성과 지금 추진 상황 좀 먼저 좀 얘기를 듣겠습니다. 이제 아리백의 필요성은 세계 경제가 사실 석탄, 화교, 탄소 에너지에서 이제 재생 에너지 경제 체제로 가고 이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경제권도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무역 장벽이 따로 생기는 거거든요. 경제 문제입니다. 우리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가격 경쟁력에 치명적 타격을 주기 때문에 모든 재화를 생산하는 걸 재생에너지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기가 앞으로 15년, 20년 이 언저리에서 결정이 나야 됩니다. 우리 한국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 전북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새로운 기회가 온 거죠. 재생에너지를 광범위하게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세계적 수준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자는 걸 제가 담당해서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행사를 했고 새만금에서 행사했고 또 부안 해상풍력 또 제가 모시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까 군산에 투자하신 분들 너무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지난 3년간 이게 거의 올 수도 했습니다. 너무나 절박하고 필요합니다. 우리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 아니면 해외로 나갈 겁니다. 우리 산업이 공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재생에너지를 2040년까지 알리백을 하겠다는데 재생에너지 공급 안 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 뭐 글로벌 100대 기업들이 다 알리백을 선언했는데 30년, 35년 언저리 다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뭐 우리가 안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사실 지금 2.4기가라고 하는 부안 해상풍력이 있습니다. 이게 5기가까지 확장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속도를 내면 알리백 산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알리백 산단은 재생에너지가 없으면 알리백 산단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가 생산돼서 공급되는 전력망이 구축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산단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여기에 기업이 올 수 있도록 뭐 이제 예를 든다면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겠죠. 전기료를 좀 인하한다든가 뭐 등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군산 쪽에 지금 군산 산단에 그 문재인 정부 때 그린 스마트 산단이라고 이게 알리백 산단의 다른 버전이었어요. 그때 당시 다른 버전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돼 있고 그다음에 새만금의 제2산단 또 부안 쪽에 알리백 산단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세 곳이 이제 알리백 산단의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60메가 정도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60메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해상풍력을 2.4기가를 조기에 구축하는 계획을 세워서 조기에 구축하고 그 산단에 예를 들면 100만 평을 짓는다고 하면 총 300만 평이다. 그럼 연간 이 300만 평에서 필요한 전기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줘야 하잖아요. 예? 그것이 같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리백 산단을 이제 정부가 알리백 산단을 뭐 이제 이렇게 1호를 지정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유리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이것을 빨리 정비해서 해상풍력을 뭐 2.4기가를 빨리 생산하는 것과 더불어서 산단 주변 정비 작업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고 이게 초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보시는 성공 요건이나 이 지역 우리 전동만의 어떤 경쟁력 그런 부분에서 어떤 얘기 성공 요건이라고 하면 어떤 게 이 정부에서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부안의 해상풍력이 2.4기가까지는 현재 계획이 돼 있으니까 2.4기가가 중요한 어떤 알리백 산단으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를 하겠다고 재생에너지를 광범위하게 생산하겠다고 그랬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20조 이상 투자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전력망 인프라라든가 거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된다면 사실 이제 기업 유치의 첫 모델이 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 부안으로 양육점까지 그 부안 국민들은 알리백 산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양육점까지 끌어온 거거든요. 다 안 가져오려고 하는 것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알리백 산단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자금 지원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어떤 부안 같은 경우는 이미 수용성이 어민들 수용성은 이미 다 끝나 있습니다.
제가 정무부지사 때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만들어서 어민들과는 타협을 다 끝냈어요. 진행만 하면 됩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가면 어민들은 왜 안 하냐고 그래요. 왜 안 하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속도를 내는 게 중요하다. 주민 수용성도 끝나 있다.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성공 요건이다라고 봅니다. 한 이사님, 정부를 대변하라고 하면 좀 그러실 것 같지만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투자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뭐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지금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정부 관계자는 아니지만 우리 국가의 경제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지역의 소멸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에너지 전환 요 두 가지인데 요 두 가지를 융합을 해서 우리는 또 성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지금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뭐 아리백 산단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각 지역의 그 특색에 맞게 배치를 해야죠. 배치를 해서 굉장히 좀 조화롭게 서로 또 뭐 무리한 경쟁을 하면서 하면은 낭비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북 같은 경우는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전력을 좀 싸게 이용을 해야 되고 또 그린 산업, 그러니까 그린 산업과 관련된 이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100%로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들은 유럽 같은 경우는 그 공장을 지을 때 먼저 재생에너지를 먼저 확보를 합니다. 자기들이 그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들도 당연히 그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서 납품해줘. 이런 지금 요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어디에 풍부한지를 찾아다니겠죠. 공장을 새로 지으려고 하면. 그럴 때 이제 전북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이런 아직 현실화는 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정부에서 푸시만 해주면 잘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꼭 필요한 지금 그런 상태라서 빠르게 속도감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서의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을 담당하시는 그 지도자의 그런 또 의지가 특히 강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조금 예를 들면 전남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전남도 의사님이 하여튼 굉장히 좀 활발하시죠. 이런 쪽에 있어서는. 그래서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쨌든 나름 내부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서 속도가 좀 빠르지 않습니까? 네. 저희보다는. 솔라시도. 네, 그러니까 솔라시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좀 빠른 편이죠. 그러니까 전남과 전북이 이런 쪽에서 딱 경쟁하는 체제가 돼서 사실 이쪽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태양광과 풍력이 이 지역처럼 풍부한 곳이 국내에서는 사실은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는 서로 경쟁을 하면서 빠르게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중심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이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식민지라는 개념들이 요즘 나와서 좀 복잡하긴 한데요. 부안이나 뭐 새만금 일대에서도 요즘 그런 말이 좀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를 지역에서 생산을 해서 이것을 결국 수도권으로 올려보내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소비는 수도권에서 한다는 부분 때문에 지역에서 사실 허탈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좀 많고 정작 주민들은 이제 자신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어떤 낭패감 이런 것들 좀 열패감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궁금합니다. 이 그 용인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가 사실 이 내용의 본질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삼성이나 SK가 지금 세우고 있는 클러스터 단지를 하다 보니까 그 수많은 전력 자원이나 뭐 아니면 용수 자원들을 필요로 하는데 사실 그거를 지역에서 어쨌거나 이제 물론 그게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의미가 거기에 다 들어가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생산된 전기를 많이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자, 이런 얘기를 임 교수님부터 먼저 좀 한번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의미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좀 시각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문제는 결국은 에너지 과정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우리의 이제 산업화 과정이 굉장히 왜곡된 그런 결과물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이제 지금 표출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국내 이제 인구의 절반 가량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모든 금융과 산업이 다 수도권에 몰려 있고 마치 기울어가는 배와 같은 우리가 오랫동안 지적했던 문제. 에너지도 똑같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도권에서 소비를 하면서 지역에서 만들어서 생산하기 때문에 지역은 에너지가 남는데도 특히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생산이 늘어났는데도 수도권으로 다 보내야만 되는. 그러니까 그걸 보내지 못하는 것은 전부 이제 커테일 차단을 시켜가지고 생산된 전기 지난번에 55기가 정도 되는데 엄청난 양의 이제 전기가 버려지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과연 우리가 가속화시킬 수 있는 건가? 이제 그런 문제가 용인 반도체를 통해서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기업 유치와 이제 우수 인재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그 공통 질문을 하나씩 좀 드려볼게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얘기를 금융에 계시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국민연금 올 때 인재 관련돼서 굉장히 좀 지역에서 인재 채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많이 했고 그 이유가 제대로 이제 투자를 하지 못한다. 그럼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들 가장 컸거든요. 근데 작년에 200조를 벌었다고 뭐 대서특별되고 좀 그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그거하고 연계시킬 수는 없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유치와 우수 인력에 대한 상관관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텍사스나 뭐 애리조나나 다 반도체 공장 있고 이런 것들이 그것과는 별 상관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떤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우수 인재를 확보해야 된다는 건 뭐 대전제고 명제죠. 명제라는 말씀 드리고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알리백 전국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알리백 산단에 이것이 다 지방에 있기 때문에 우수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고 그래서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거다라는 측면을 강조하신다면 그건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대학 그 지역에 있는 뭐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체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고등학교 때부터 학과를 설치한다든가 대학과 연계시킨다든가 이런 왜냐하면 그 지역의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인력 공급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전북 같은 경우도 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원광대학교, 군산대학교, 우석대학교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재를 확보해서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어떤 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어떤 우수 인재의 필요성과 정서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내려오시면 아마 산업 경쟁력 올라갈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적극 이제 권장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임 교수님도. 네, 방금 뭐 한인사님께서 TSMC 사례도 들고 그랬는데 해외에는 이미 반도체 공장이 지역에서 굉장히 외진 지역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그건 또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좀 혼동해서는 안 될 게 삼성의 본사를 우리가 유치하자는 거 아니거든요.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자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지역 인재라고 해가지고 그게 부족하고 그렇게 말하면은 동남아시아의 뭐 지역을 제가 그 국가를 비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삼성 반도체나 그런 최첨단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서 거기는 알리백이 다 달성이 된 상태인데 우리는 삼성의 알리백이 이제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에 필요한 것은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열어나가는 지장이 없는 지역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만약에 그게 성공적으로 잘 돼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지역이 고급 인력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다진다면 그럼 더더욱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섣불리 인재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내려가기 싫어한 명분을 그런 핑계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한 이사님한테도 뭘 하나 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SMR 문제 조금 이게 예민할 수도 있긴 한데 그 새방금 주변에 이제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사실 빠르지 않고 상당히 좀 느리다 보니까 기업 유치나 이런 것들로 이어졌을 때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SMR 소형 원자로를 필요성까지 좀 고민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어떤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빨리 하려면 SMR을 고려하면 안 되죠. SMR은 아직 우리가 완전히 개발도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시간이 그러면 한 10년 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SMR이 들어와서 전력을 생산하고 아리백에 공급하려면. 근데 우리는 이미 준비가 다 된 해상풍력, 태양광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지금 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망의 문제는 사실은 정책 의지, 지역 주민들의 동의 뭐 이런 그 부분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SMR을 하게 한다면 그 지역에서 또 다른 이제 논의가 오랜 기간 또 이어지겠죠. 어쨌든 원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SMR을 굳이 새만금에 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을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맞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뭐 제가 살짝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도 그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는 지역에 보면 네. 물론 뭐 재생에너지를 주로 하지만 거기에 붙여서 LNG를 붙여서 이렇게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균일하게 공급하는 노력들을 같이 가져가는 방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재생에너지만으로 아리백이 100% 갔을 때 물론 뭐 ESS를 활용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온전하게 그런 데이터 센터나 구동이 가능한 겁니까? 그럼요. 이제는 그 AI 시대가 좋은 게 AI로 사실은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예측을 초단위로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미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ESS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재생에너지를 이제 수소로 전환해서 저장하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확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것 때문에 무조건 그 원전을 해야 돼 이런 그 설명을 좀 설득을 받기 어렵죠. 네.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얘기는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영농형 태양광하고 농촌의 햇빛연금 현 정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농도인 전라북도에서는 또 농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좀 많은 사항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 정부에서 이 확산에 대해서. 이제 뭐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초기에 부정적 인식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다르다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영농형 태양광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고 아마 올 말이나 내년 상반기 초에 심사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통과가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은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제 전북이 너무나 넓은 평야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긴 어렵지만 예를 든다면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시범사업 지역부터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든다면 50헥타 기준으로 한다든가 30헥타 기준으로 해서 공모를 하면 자기 그 농민들 입장에서 소득의 80% 정도를 생산하면서 매전 수익이 있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참가하려고 하는 농민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범 사업을 50헥타 규모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된다면 아마 그게 모델이 돼서 단계적으로 확대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어떤 시장의 자율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 이제 전라북도나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을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망을 잘 깔아줘야 되거든요. 망을 깔아주지 않으면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정부의 어떤 뒷받침 또 전라북도의 어떤 이렇게 빠른 노력들 이런 것이 같이 결합되면 충분히 저는 영농형 태양광이 빨리 보급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좀 더 빨리 보급하려면 사실 영농조합법인한테도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좀 더 빨리 보급될 겁니다. 그게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농민들한테만 국한할 거냐, 영농조합법인까지 확대할 거냐. 이런 문제도 지금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정리할 텐데 영농조합법인까지 확대해주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예, 아주 좋은 정책적 전략을 제시를 해준 것 같아요. 이제 전라북도처럼 전북처럼 이렇게 수용성에 약간 아직 문제가 있는 지역은 이제 원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제 원하는 지역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제 시범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확산시켜 나가는 마치 독일의 에너지 혁명이 가능했던 그런 모델이기도 한데요.
지금 재생에너지가 성장하면서 저희가 이제 재생의 공급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농촌 지역은 또 하나의 문제가 기존에 이제 재생에너지 그런 증가해서 소외돼가는 도시 지역은 지금 지난 5년간 10배의 성장이 더 열악한 조건인데도 10배 정도 늘어났는데 농촌 지역은 4배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재생의 성장이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태양광에 대한 거부반응이 남아 있고 또 그런데 이 농업이 지금 거의 이 소멸 상태거든요. 이제 고령화되고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서 간신히 농업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역 소멸이 가속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전환을 태양광을 농업과 같이 결부하는 것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열쇠거든요. 그래서 전북이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만 되는 또 아까 이제 이 60기가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알리백은 새만금에 들어오는 공장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선을 넘어서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풍부한 미래 산업을 전북에서 이제 열어나가는 그런 도구거든요. 그게 되려면 영농형 태양광이 뒷받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영농형 태양광이 과거의 농업과 태양광을 겸하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영농형 태양광 자체가 유부지나 이런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대규모화되는 이런 경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사 같은 경우도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지 한 30% 정도만 영농형 태양광을 해도 이제 200기가와트 정도를 얻을 수 있는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그 유럽의 지금 조사 같은 경우도 현재 유럽이 목표로 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나 탄소 중립도 3배, 심지어는 많은 지역은 10배까지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서 그런 광범위한 굉장히 큰 잠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만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정책이 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약속된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마무리 말씀을 하나씩 좀 듣도록 하겠는데요. 그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이 성공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어디 있는가? 그 얘기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자유스럽게 마지막 발언을 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부터. 예, 세계 경제가 재생에너지 경제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재생에너지 경제 블록인 새로운 무역 장벽이 강하게 펼쳐질 겁니다. 이건 우리 한국 경제의 생존의 문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한국 경제가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경사에서 산업화를 못해서 전북이 못 산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북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핵심은 속도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핵심은 속도에 있다. 광범위한 재생에너지를 어떤 일정으로 어떤 계획으로 생산할 거냐. 이 속도의 문제가 대단히 절박하고 그 속도가 빠른 지역에 기회가 올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이 에너지 전환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세계 경제 체제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속도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이재명 정부가 그 속도를 내는 거고 그 속도에 올라타서 우리 전북이 더 빠르게 그러나 더 안전하게 광범위하게 재생에너지를 조성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고요.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우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시각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명화 이사님. 네, 에너지 문제는 사실은 정치 이슈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고 우리 산업, 우리 국가 경쟁력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자꾸 이제 이 에너지 전환을 정치화해서 폄훼됐다가 또는 칭송했다가 지금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계속 늦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 늦추기 힘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전환과 우리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결합을 해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지금 어떤 지역이고 간에 가장 큰 아마 과제가 될 것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전북 입장에서 보면 전북도 사실 산업 부분에서 농업 말고 잘하는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배터리라든지 이런 소재 부분
또는 수소와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좀 강한 편이고 그리고 기자재 부분, 해상풍력과 관련된 기자재 부분들도 우리가 많은 사실은 기업들과 공장 부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엮어서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대한민국의 에너지 대전환이 이 전북의 어떤 확실한 성장 거점을 마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예, 뭐 오늘 이야기 나온 것처럼 이미 세계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의 대전환의 길로 굉장히 빠르게 접어들었고 대한민국과 전북은 상당히 뒤처진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전북이 빨리 따라잡아서 미래 사회를 개척해 나가는 지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대전환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시청자들 모두 참 준비할 게 많다는 생각하셨을 겁니다. 에너지 대전환이 기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 문제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쨌든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고 대한민국과 전북 역시 그 변화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큰 흐름에 잘 올라타 실행력을 가질 때 전북의 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으리란 생각 들었습니다. 전주 MBC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